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비쳐들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 맞은편엔 아직 젊은 얼굴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 말없이 밥을 뜨고 있었죠. 둘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지. 아버지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면 안 돼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지만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한다. 아버지는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뭘 알아. 공부가 전부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지난 세월의 서운함과 쌓인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늘 가족을 위해 일했고 그만큼 아들에게 바라는 것도 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날 저녁 아버지는 공장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아내는 부엌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래? 여보, 민수가 나갔어요. 순간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가방 챙기고 나갔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거실엔 아들의 신발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신발은 며칠 전 아버지가 월급날 사준 새 운동화였죠. 괜히 그 말만은 안 했어야 했는데 입안에서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매일같이 역 근처를 돌며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비가 오던 날에도 눈이 오던 날에도요. 하지만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해지고 손가락 관절이 굳어버린 지금도 그날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 한마디가 아들의 등을 떠밀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밤마다 그 말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홀로 작은 단층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낡은 달력에는 아직도 20년 전 날짜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그날이 아들이 집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들이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민수야, 내 생일이잖아. 미역국 냄새가 나면 혹시 돌아올까 해서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날도 식탁에 미역국 한 그릇을 놓고 아버지는 오래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폰에는 저장된 연락처가 단 3개뿐이었죠. 아내, 민수, 그리고 공장. 아내의 번호는 이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번호는 여전히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왔죠. 민수야, 어디서라도 잘 지내고 있으면 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눈물이 함께 흘렀어요. 그때 낡은 탁자 위에 휴대폰이 떨리듯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버지, 저예요. 민수요. 아버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어요. 20년 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이름, 그토록 듣고 싶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냐?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땀에 젖어 미끄러질 듯 했죠. 전화기 너머로는 짧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의 눈이 젖었습니다. 너 어디 있냐? 지금 어디야? 서울이에요. 이번 주에 내려가도 될까요?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믿기 어려운 빛이 번졌죠. 그래, 내려와라. 꼭 와야 한다. 네.
짧은 대화가 끝나고 통화음이 끊기자 아버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고 가슴속에서 오래 묵은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걸어가 찬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넣어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죠. 상자 안에는 20년 전 민수가 찍힌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회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민수는 웃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그날도 일이 바빠 겨우 들른 참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는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원망하지 않았을까? 밤이 깊어가자 아버지는 낡은 거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상한 설렘이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웃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지만 아버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속에 작은 불이 켜진 듯 했죠. 20년 만에 오는 거니까 방부터 치워야지. 그는 아들이 쓰던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상 위엔 아직도 낡은 교과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이민수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죠. 그는 마른 걸레로 책장을 닦고 이불을 새로 갈았습니다. 작은 창문을 열자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그 바람을 마주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사람이 사는 집 같네. 그날 오후 그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국거리 소고기를 사고 아들이 좋아하던 간장조림거리도 샀죠. 시장 상인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많이 사시네요? 응, 아들이 온다네. 그 말에 상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저녁까지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양념 냄새가 온 집에 퍼지고 부엌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죠. 그리고 이틀 뒤 작은 역 앞에 선 아버지는 낡은 외투에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가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기차 도착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승객들 틈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 걸음 내디뎠다가 멈췄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조금 수척해지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분명 그의 아들이었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 많이 늦었죠. 그 순간 아버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비와 함께 떨어졌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됐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민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 사이로 따뜻한 온기가 번졌고 20년의 세월이 그렇게 녹아내렸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 들어서자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비가 그친 뒤의 공기에는 흙냄새가 섞여 있었죠. 아버지와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짧은 길이었지만 그 사이엔 20회의 거리만큼이나 긴 공백이 있었어요. 현관 앞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대로구나. 민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떠난 뒤로 달라진 게 별로 없지.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벽시계가 똑딱거리며 세월을 증명하듯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씻고 나와라. 따뜻한 국 끓여놨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아버지는 식탁 위 그릇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미역국, 간장조림, 김치 한 접시, 모두 아들이 좋아하던 것들이었죠. 그는 국그릇을 들었다 놓으며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이젠 정말 먹여줄 수 있겠구나. 잠시 후 민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사진 여전히 거기 있네요. 그래. 내 엄마가 내 생각 많이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그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국을 떴습니다. 국물이 뜨거웠지만 그보다 뜨거운 건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니? 아버지의 물음에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친구 집 전전하다가 나중엔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때는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국을 한 입 떠먹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왔니? 민수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죠. 무섭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올랐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게 진짜일까봐. 젓가락을 내려놓는 아버지의 손이 오래 참아온 듯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말했다. 그땐 너무 화가 나서. 하지만 하루도 잊은 적 없었다. 그의 눈가가 젖어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작은 서랍을 열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나간 뒤부터 내가 만든 통장이다. 언젠가 돌아오면 주려고 매일 조금씩 넣었다. 봉투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입금 금액들, 그리고 맨 앞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민수 대학 등록금. 민수는 그 글씨를 바라보다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통장은 낡았지만 그 안에 적힌 수많은 숫자들이 아버지의 세월과 그리움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걸? 혹시라도 돌아오면 주려고 했다.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떨어져 식탁 위를 적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늦긴 뭐가 늦어. 살아서 와준 게 어디냐. 그 말에 민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아들의 등을 천천히 감싸 안았습니다. 20년 동안 닿지 못했던 그 온기가 두 사람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국은 식었지만 집안에는 오래 잊고 있던 따뜻한 온기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됐다. 이제야 진짜 집 같구나. 그는 불을 끄고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렸던 하늘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죠. 20해를 기다린 끝에 찾아온 그 빛이 아버지의 눈가를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쳤어요.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식탁 위엔 전날 밤 남은 국과 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릇을 정리하며 문득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는 방에서 나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청소 좀 해둘게요. 됐다. 넌 좀 쉬어라. 아니에요. 그럼 같이 해요. 그의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죠.
민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어릴 때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응. 그땐 내가 장래희망을 화가라고 썼었지. 그랬네요. 그 꿈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는 잠시 사진첩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죠. 사진 속의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엔 언제나 그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그래. 마지막까지 내 걱정만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프신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왔을 텐데. 그 마음 알지. 내 엄마도 다 이해했을 거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서랍 속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노랗게 빛이 바랜 봉투였어요. 이건 내 엄마가 내게 남긴 편지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어요. 민수야,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 거라 믿어. 그때 아빠를 너무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를 혼내던 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을 거야. 아빠는 표현이 서툴러서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했지만 내가 떠난 날부터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어. 아빠는 세상 누구보다 널 가장 사랑한단다. 그러니 언젠가 꼭 그 품으로 돌아가렴. 편지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의 온기만큼은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어요. 어머니, 전 너무 늦었어요. 그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 엄마 말대로 됐구나. 결국 돌아왔잖아.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 그냥 한 번만 붙잡아 달라고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 그땐 나도 어렸지. 너를 이해하기보다 이겨보려 했으니. 잠시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와 편지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종이 위에 비친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죠. 민수야, 이제 후회는 그만하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아버지랑 밥 먹고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자.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비닐봉투엔 과일과 생선, 그리고 새로 산 컵 두 개가 들어 있었죠. 아버지는 민수가 들고 있는 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나는 엄마 거 대신이니? 네. 매일 아침 우리 셋이 같이 커피 마시는 기분 나게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번지는 미소가 20년의 고통을 덮는 듯 했습니다. 해질녘 집안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어요. 식탁 위에는 세 개의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개의 컵에서는 은은한 김이 피어올랐고 하나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채 창가 쪽을 향해 있었죠. 아버지는 그 빈 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돌아왔어요. 그 말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고 창밖으로 스며든 석양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그 집은 오랜 세월의 기다림 끝에 다시 가족의 숨결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작은 마당의 감나무 가지엔 새순이 돋고 햇살은 유리창을 넘어 거실 바닥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작은 화분을 만지작거렸어요. 그 화분은 아들이 시장에서 사온 거였습니다. 이거 놓으니까 집이 다시 숨쉬는 것 같네요. 민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동네 목수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하루 종일 나무를 다루며 저녁이면 늘 나무 냄새가 밴 옷차림으로 돌아왔죠. 문이 열릴 때마다 부엌 불빛 아래엔 언제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냐? 국 데워놨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아버지 푹 쉬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20회를 메운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식탁 위에 작은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첫 월급이에요. 아버지 용돈 좀 드리려고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봉투를 스치며 미세하게 떨렸어요. 너 이제 다 컸구나.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요. 아버지는 봉투를 들어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야, 돈은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웃는 얼굴로 돌아온 게 그게 제일 큰 선물이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배어 있었죠. 민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감나무 가지 위에 참새 2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나무에 새집 하나 달면 어떨까요? 좋지. 새도 집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지.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며칠 뒤 마당엔 새집이 달렸어요. 햇살이 비칠 때마다 나무 위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괜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놈들도 가족이구나.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엄마 산소에 다녀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2사람은 함께 산길을 올랐습니다. 묘비 앞엔 들꽃이 피어 있었어요. 민수는 꽃 한 송이를 다듬어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민수 왔어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옆에서 아버지 지킬게요. 아버지는 옆에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어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민수 돌아왔으니 이젠 걱정 말고 푹 쉬어.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줄기 햇살이 내려왔죠. 민수는 고개를 들어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며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오래도록 눈에 담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2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이제 평화가 자리했습니다. 집 문 앞에 도착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제가 아침 차릴게요. 그래, 그럼 나는 감 따올 테니 기다려라. 2사람의 웃음소리가 좁은 골목길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거실 불을 끄기 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빛이 유난히 밝았고 감나무 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다. 그 말과 함께 불이 꺼졌고 창밖으로 흘러나온 달빛이 2사람의 방을 잔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긴 기다림의 끝, 그 집에는 다시 가족의 따뜻한 숨결이 돌아와 있었습니다.